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오하나입니다. 저는 영양역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본 강의에서는 초가공식품의 이해와 선택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고요. 본 영상은 파트 1인 첫 번째 파트인 초가공식품의 소개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망 원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도부터 1936년도부터 96년도까지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 호흡기계 질환과 감염성 질환이 원래는 1930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을 국내 사망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점점 감소하였고 최근에는 이 순환기계 질환 또는 암, 만성 질환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도 국내 10대 사망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고랍성 질환 등 이렇게 만성 질환이 국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 등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심장질환, 이렇게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품 섭취, 영양 섭취 등의 연구를 하고 잘 알아두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식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여야 할까요? 이 하버드 대학의 음식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 운동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고 또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섭취를 권고하고 있으며 또 전공류인 이 현미, 귀리, 통밀, 파스타 이런 것들의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에 건강한 단백질인 생선, 가금류, 달걀, 견과류, 콩류, 두부 이런 건강한 단백질의 섭취를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식품 선택을 통해서 몸에 좋지 않은 트랜스지방이라던가 포화지방, 당류, 정제된 탄수화물,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기를 권고하고 있고 이런 실천을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실 때 이렇게 가공식품을 구매하실 때 표지에 나와 있는 영양 표시제를 아마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이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또 나트륨이라던가 당류, 이런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 실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활 지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어, 이 지침이 있습니다. 이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반영한 모델인데요.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공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하고 그 외에도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10여 년간 한국인 식품 섭취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샘플을 사용해서 산출한 우리 국민의 평균 섭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생과일 같은 경우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남녀 모두에서 감소를 하고 있죠. 거의 절반가량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선한 야채도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에서 꾸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당음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당 음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초가공 식품의 섭취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이란 가당 음료 또는 뭐 패스트푸드, 뭐 인스턴트 음식, 뭐 과자, 이런 가공 식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이제 집에서 식사하거나 조리하는 시간이 줄고 대신에 외식이라던가 배달, 편의점, 간편식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점점 편리하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을 찾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시로는 국내 편의점 점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가공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가공 식품이란 식품을 분류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공도에 따라서 식품을 분류하는 이 노바 식품 분류 체계법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연구자들이 맨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이 노바 식품 분류 체계에 의하면 식품을 총 네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그룹의 경우 자연식품, 채소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그룹 1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냉동, 분쇄, 건조, 저온 살균, 진공 포장 등 최소한의 작업만 거친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선한 채소, 육류, 곡물, 생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그룹은 가공 식재료입니다. 가공 식재료는 보통 여기 그림에서 같이 어, 뭐 꿀이나 소금, 버터, 이런 올리브유, 식용유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신선식품이나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공식품인데요. 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룹 1인 자연식품 및 채소 가공식품에다가 그룹 2인 가공식재료를 첨가한 단순 가공식품입니다. 보통 전통적인 가공법을 사용을 해서 가공된 식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조림이라던가, 이제 치즈, 와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4가 초가공식품, 여기서 말하는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초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 유화제, 착색료, 인공 감미료 등 이렇게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해서 고도의 가공 작업을 통해서 제조된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예시로는 탄산음료라던가 가당음료, 그리고 뭐 이런 인스턴트 음식, 뭐 소시지,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 초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화학적 첨가물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이 자연식품의 원재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초가공식품에 사용이 되는 주요 식품 첨가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종류 중에 향미 증진제는 식품의 맛이나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맛을 더 좋게 하고 또 발색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색소를 또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미료도 식품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표백제, 좀 식품을 조금 더 하얗고 밝게, 조금 더 먹금직스럽게 또는 변색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착색료는 식품의 색을 부여하고 또는 원래 색을 좀 복원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보통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이 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미생물에 의해 변질을 방지하려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화제는 물과 기름처럼 원래 잘 섞이지 않는 물질인데 좀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 식감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초가공식품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옥수수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식품, 채소가공식품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 옥수수를 옥수수 통조림으로 만든다 하면은 이 옥수수 통조림은 가공식품이 되겠죠. 보통 이제 식품 이제 패키지에 살펴보시면 이렇게 원재료명이 나와 있는데요. 옥수수에다가 설탕, 소금을 첨가한 후에 가열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깡통 제품, 깡통에다가 밀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통조림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옥수수를 또 초가공 식품인 이렇게 옥수수 칩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원재료명을 살펴보시면 이 초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굉장히 길고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명이 길수록 아, 초가공식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초가공식품, 이 옥수수칩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가루에다가 혼합 식용유 그리고 군 옥수수 맛 시즈닝 여기에는 인공 감미료 등이 첨가되어 있겠죠. 그리고 선일령, 기타 가공품, 산도 조절제 등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가공식품을 만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채소 가공식품이나 자연식품에 비해서 열량 밀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도 좀 더 좋은 고중독성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맛이 좋고 쉽게 이용이 가능한 식품들입니다. 또 간단하고 편의 즉석 섭취 식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것들을 찾는 현대인들에서 이 섭취율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품군이어도 초가공 식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로 섭취를 한다. 이런 초가공 식품이 아니지만 이제 요거트를 딸기맛 요거트로 섭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초가공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요거트여도 이렇게 초가공 식품인 경우가 있고 아닌 제품들이 있습니다.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우유랑 이제 유산균 등이 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가공 식품이 아니고 원재료명을 살펴봐도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딸기맛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명이 굉장히 길고 또 다양한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딸기 시럽도 있고 혼합체제, 젤라틴, 감미료, 유화제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젤라틴 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 말고 일반 플레인 요거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요거트의 좀 부드러운 식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양성분표를 살펴보셔도 이 딸기맛 요거트는 80g 당 영양 성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 100g당 영양 성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기맛 요거트가 훨씬 더 적은 양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함량을 살펴보시면 이 플레인 그릭은 30mg, 나트륨은 50mg으로 훨씬 더 높죠. 당류도 7g, 여기는 2g, 여기는 11g,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이 요거트도 이 초가공 식품인 딸기맛 요거트로 섭취할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나트륨과 당류를 섭취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렇게 식품 첨가물들을 또 섭취하게 된다는 되는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고 또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로움의 정도가 플레인 그릭 요거트로 섭취하느냐, 또 딸기맛 요거트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이로움의 정도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초가공식품의 정의와 소개를 해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